예, 소개받은 스테로의 연구용 사업 부장입니다. 오늘은 일단 아까 앞서 장혜수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보내드리고 싶고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급망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나 정책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발표자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스페어가 그런 공급망 보안 시장에서 어떠한 포지션에서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어떠한 이 가치들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보안 중요성에 대해서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전에 있었던 보안 사고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망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됐고요. 최근에 통신사의 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GA 보험 쪽의 대리점에 대한 사고라든지 최근에 지금 보안 소프트웨어의 회사도 지금 큰 사고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 최근 국내는 사실은 보안에 대한 이슈가 급증하고 있는 실장인 것 같고요. 여기에 모이신 분들 대다수가 정보보안에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받고 나주신 게 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국내에서는 보안 정책들이 공급망 보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년에 처음 버전 1.0이 나왔던 스페 공급망 보안 가이드, 그 다음에 의료 쪽에 디지털 의료 제품법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소프트웨어 분들이 해외 수출을 하고자 하실 때 해외에 대한 부분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공급망 보안에 대한 부분들, S범에 대한 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제가 준비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잘 아실 것 같아서요. 대부분 주요하게 공급망 보안의 위협에 대한 케이스는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내에 계신 업체분들이나 고객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보안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축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도 더 이상 이 보안 시스템을 직접 뚫는 거에 대한 것들로 시간을 쏟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렸던 게 공급망 보안에 대한 부분들, 공급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는 쉽게 수요자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국내 사항들을 보게 된 거고요. 그러면 개발사가 공급하는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사용하는 오픈소스에다가 취약점을 심어 놓으면 그 심어 놓은 취약점들이 수요사로 접근하게 되게 될 거고, 그래서 운적이 성경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주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보안에 대한 키워드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가 공급망 보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들이 있고요. 수요자 관점에서 보아야 분들이 다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표 안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면 인력에 대한 구성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구성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자동화된 도구를 통해서 실제 구현을 해야 되는 항목들도 존재를 합니다. 지금 제가 약간 좀 이 빨간색으로 마킹한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는 인력과 프로세스 말고 시스템으로 뭔가 구성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본 거고요. 이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4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보안 측면 구축하셔야 될 거고요. S본 작성하셔야 되죠. 취약점 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적이나 동적 분석 기반의 코드 큰줄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실제 ASPM에 대한 부분들로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판단됐고요. 이 ASPM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안 키워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해결책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판단을 가졌고, 그거에 기반해서 나온 솔루션 자체가 스페로 엔터프라이즈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설명은 앞서 윤종원 센터장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고요. 실제 이 엔터프라이즈, 저희가 제공하는 ASPM의 안에서는 소스코드 보안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취약점 분석, 오픈소스에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석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했다기보다는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 계신 이 관리자분들이
실제 향후에 이런 취약점들이나 공급망 보안의 취약점들을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통합된 대시보드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런 니즈들을 충분히 반영한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도구들은 국내에서 그럼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저희가 뭐 금융권에 얼마 들어갔습니다. 뭐 일간 기업, 대기업 쓰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뭐 저희 북방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조금 잘 와닿지 않게 들리실 것 같아서 실제 저희가 국내에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인증 사업에 저희 무구가 진단도구로 선정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공급자나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에 본인들의 제품 중에 CC 인증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신다고 하면 소스코드 검증 받으실 때 사스트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좀 설명을 더 해드리면 첫 번째 이제 25년도 사업이긴 합니다. 저희가 다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첫 번째 이제 개발기업 공무원보안 체계 진단기술 지원 사업은 이제 키사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은 실제로 국내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대상으로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그 다음에 S범 생성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개발 환경에 대한 허정팀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메인 수행사로 스페로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도구는 저희 도구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소스코드 취약점은 스페로 도구가 사용되고 있고 잘 아시는 포티파이, 그 다음에 S범 생성은 국내 도구로 유일하게 저희 SCA, 그 다음에 외선 도구인 랜드하고 블랙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수행원들이 저희 취약점 진단하는 진단원들이 진단에 투입이 돼서 지금 대상 80개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 서비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진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면 아래에 있는 사업은 공공기관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역시 기사에서 발주를 주셨고요.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도구는 소스코드 취약점은 사스든, 그다음에 S본은 저희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오늘 좀 힘주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요 세 번째 꼭지인데 S본 기반 공공망 보안 지원 구축 사업을 가기부에서 이제 내셨고요. 요거에 이제 볼점은 뭐냐면 8개의 협약사를 선정을 해서 공급망 보안 체계를 구축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8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 중에 6개는 해외 수출을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나 유럽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급망 보안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 국내 업체들 중에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개를 선정을 하자. 그래서 6개를 선정을 하셨고요. 2개는 뭐냐면 혹시라도 보안 사고가 있었거나 보안에 대한 필요가 있는 업체들을 2군데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게 8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협약도 지난주에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 버전 1.0에는 소프트웨어 보안 착장 점검 지원 테스트 베드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3가지가 있습니다. 3곳이 있어요, 동네에. 기업 지원 허브라고 해서 여기 가깝죠. 판교에 있고요. 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 리빙랩이라고 원주에 있습니다. 요거는 강화 테크노파크가 운영하고. 그 다음에 국가사이버 안보 협력센터 기업 지원 허브 맞은편에 있습니다. 판교에 국정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보안 테스트 베드 안에 저희 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이 테스트 베드를 이용하실 때 저희 도구를 경험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CC 인증이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에 대한 부분의 소스코드 검증에는 저희 도구로 진단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내의 주요하게 CSAP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 업체분들이 저희 도구를 많이 도입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도구로 검증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희 도구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도구가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그리고 인증된 기관에서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투페로는 그런 도구나 잘 만들어내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저희가 공급망 보안 체계 구축 실직 사업에서 2024년과 2023년부터 2024년 2년간 저희가 수행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첫 해에는 3개 업체, 그 다음에는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직접 저희가 방문을 한 대답 업체에 방문을 하셔서 개발자분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소스코드도 받고 저희 도구로도 돌리고 또 다른 도구도 돌려보고 해서 S봄을 쭉 뽑아놔서 S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또 그 개발사분들하고 또 인터뷰해서 이 S봄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한 구축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산출본을 내가지고 2년 동안 수행을 좀 했고요. 이런 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로를 선택하시게 되면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AS템에 대한 가치 이외에 실제 저희 진단원들이나 컨설턴트들이 들어가서 공급사 나름대로의 수요사 나름대로의 환경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화살풍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부와 체크리스트가 저 자체적으로 저희가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발학연들로 파악해서 저희가 파악한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도 수정 가이드를 내어드리고 S봄에 대한 관리 방안도 저희가 가이드를 드립니다. 수요사는 또 수요사 관점으로 S봄을 또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망 보안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수요사 관점의 S봄은 어떻게 관할 것이냐 그리고 적합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가이드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뒷장표들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까 윤종환 센터장이 이제 저희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기능들을 설명을 쭉 하다 보니 나는 저거 안 쓰는데 엔터프라이즈 안 쓰는데 아직 이러신 고객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 한 1년 반 동안 그래도 구축을 신규로 했거나 전화를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오늘 이후에 혹시 저희 팀에 속해 있던 영업대표분들이나 컨설턴트 분들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네랜드라는 이제 고객인데 잘 아시죠? 보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고객입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박일 부장님이 발표를 해주셨어요. 이 특이한 게 뭐냐면 사스트, 가스트, SCA를 차례대로 구축하셨어요. 2024년에요. 1년 안에. 세 가지 도구도 구매를 하신 거예요. 이게 뭐가, 왜냐면 한꺼번에 구매하신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다스트 사실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엔터프라이즈가 나중에 이제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완벽해지면 전환하자. 그걸 감안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그리고 이제 뭐 대형도 아니고 네랜드가 사실은 이 보안 소프트웨어를 3개를 1년 안에 구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2025년도 2월 달에 엔터프라이즈 전환을 하셨습니다. 요 밑에 3가지의 꼭지는 작년 박일 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꼭지 그대로 제가 텍스트 적어봤습니다. 관리 비용이 절감이 됐다. 그리고 관리 리소스가 절감이 됐고 제품 브랜드가 상승이 됐다. 이거 기반으로 발표도 많이 하시고 고객들한테 어필도 많이 하신다. 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제가 받아서 자세히 있게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시즈몰분의 포스 같은 경우는 그룹사의 이제 소스코드 취약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제품을 잘 사랑해 주시는 고객 중에 한 분이신데 최근에 올 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데브스옵스를 구축하는데 자동화를 이제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실제 보통은 저희가 연동을 실제 잘 합니다. 잘 하는데 기존 레거시 사스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뭔가 운동액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엔터프라이즈라는 저 제품은 그런 연동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동을 용이하기 쉽게 설계된 제품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드렸죠. 이런 연동들이 향후에 이벤트성으로 많아지게 될 건데 그걸 일일이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엔터프라이즈로 전환을 하셔서 관리하시는 게 용이하지 않겠냐. 그 제안을 CJ에서는 흔쾌히 받아들이셨고 사실 전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룹사 전체 소스코드를 관리하는 언덕이니까 도구 하나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제공했던 제안했던 부분들을 잘 받아주셔서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리 효율성이 증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엔터프라이즈 혼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스트하고 다스트하고 SCA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라이센스 체계에 발라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있지만 결국은 엔터프라이즈가 들어갔다는 것은 다스트하고 SCA 전환하거나 신규 구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게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제가 윈백한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다스트하고 SCA는 외산 도구를 쓰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외산 도구의 문제점은 아니죠. 근데 그들의 비엘이긴 하죠. 근데 메인테너ን스 비용이 매년 높아집니다. 매년 높이죠. 왜냐면 명반 사용료 기준이기도 하고 아니면 구매를 하더라도 유지보수료의 상승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환하시게 되면은 뭐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절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도구에 대한 부분들, 엔터프라이즈가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면 바스트나 SC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 검증하실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반에서 그룹사 공급망 보안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안 그래도 국내에서는 스페로가 제일 앞서 나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요번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존에 저희 온프레미스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전환하셨냐? 클라우드 전환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온프레미스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스페로는 사실 조달에 G클라우드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걸 왜 전환을 했냐면 도구를 사실 막상 도구를 구매를 하셨는데 사용량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현황도 별로 없어요. 이거 보니까 외국 개발사들이 또 점검하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온프레미스는 내가 사놨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불편해. 그래서 요번에 G클라우드를 올리시면 자산화 비용의 값 비슷해지시고 구매하실 때도 사실은 사용량 베이스로 인력으로만 구매하시면 되니까 비용도 절감돼. 그 다음에 인프라 구성하실 필요 없죠. 서버 요즘에 서버 제품도 많이 나오니까 매번 그런 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죠. 오프라인 배치 필요 없죠.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사스트는 사실 운영하시는 분들이 개발자분들이 막 문의하실 수도 있잖아요. 문의하고 사용법 문의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잘 쓰시 못하는 보면 그리고 이러서 또 제조사한테 전하고 이러는데 클라우드는 저희는 사실은 다이렉트로 질문하실 수 있는 문의하실 수 있는 채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시기 멋있죠. 그래서 스페로 클라우드로 전환한 사례 말씀드리게 마지막으로 600사례 홈플러스 잘 구축했고요. 돈 잘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세요. 타사 제품 운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적 분석 도구 기준으로요. 근데 도구 교체에 대한 제품 운영 비용 절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메인터스 비용에 대한 전환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밑에 세 가지는 아래 특별히 있었어요. 모니터는 홈플러스의 운영 관리자분들은 고단 가야 언어를 분석하고 싶다. 그리고 외부 환경에 맞는 시스템 전동이 쉽지 않다. 그래서 기술 지원도 좀 원활하게 받고 싶다. 그리고 기반 바꾸는 거 오픈소스도 같이 관리하고 싶다. 그래서 바꾸셨습니다. 근데 비용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투자가 컸냐?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제가 고민을 했을 때 실제 지금 정적 분석 도구 기존에 운영하시던 도구를 운영하시는 비용이면 충분히 전환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고요. 급하게 작년 말에 사업을 띄우셔가지고 저거 기반으로 RFP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적 분석 도구, 소스 코드하고 오픈소스 같이 관리하고 싶다라는 거 문구 하나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들어가게 그래서 잘 운영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제가 발표는 거의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Q&A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스페로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바람은 여기 계신 분들과 오랫동안 좀 같이 가고 싶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편리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쁘게 잘 봐주시고 더 발전하는 스페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